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매스컴에서 보도하다 보면 남들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제 재난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보도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고 해외여행 잘 못 갈 거예요. 세상에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와 같은 사고로 원전이 터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속 250km에 독일의 고속열차가 탈선으로 다리 들이받고 사람 100명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는 것이, 물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뒤셀도르프 공항 하나를 화재로 잃었고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게 엊그저께 일입니다. 라인 공항에서는 60명이 사망을 해요. 저는 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저희들은 그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뭔가 정신 차리고 속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속성을 바꾸는 전제는 뭐냐 하면,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의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담배가게 하나 하더라도 경영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게 터 하나 잡아도 얼마나, 집터 하나 봐도 얼마나 보는데, 적어도 국가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가 그렇듯이 어떤 결단을 내려주지 못한다면 그 엄청난 비효율과 비능률은 돈으로 셀 수 없는 정도의 잠재적인 손실이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하면 뭐 장비 사주고 모아주는 거야 푼돈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가 또 사고도 터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도시는 전부 다 하나의 소방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경,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구가 있어요. 구별로 전부 다 단체장을 투표로 뽑지만 도시는 동경도 동경소방청의 소방총감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전부 다. 왜 그러느냐? 도시화가 된 지역에서는요, 옆 동네에서 지휘를 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도시입니다. 나라 전체가. 저 어릴 때 의정부 가려고 그러면 깜깜하다가 의정부가 나타나요. 광주 가려고 그러면 송정리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새도 전라도 광주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어디십니까? 그러면 광주에서 왔으면 그러지 말고 진짜로 말해보라면 광주에서 얼마 떨어진 누구 이렇게 나와 이제 진짜 주소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다 또 합병돼서 하나가 돼버렸더라고. 이렇게. 왜 합병이 되고 넓힙니까? 효율을 위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효율이 정말로 발휘돼야 돼. 단시간 내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그래서 세상엔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에 생각할 겁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요, 두 번째 보면 발생 방지하고 군안 능력이나 이런 거를 혼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기 재난, 가스 재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소방 재난 이런 말이 있어. 전기 재난, 가스 재난은 산자부, 소방 재난은 소방방재. 소방 재난은 거기서는 그럼 뭡니까? 소방차가 뒤집어져야 소방 재난인 거죠, 그죠? 네, 소방차 뒤집어지면 소방 재난이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소방이 가지고 있는 규제, 소방법은 원자력 발전소부터 초등학교에, 교회에, 레저타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해요. 소방부서가 그냥 거저 나가서 출동해서 불 끈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 나라의 모든 산업시설과 도시시설에 있어서 재난 초기에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될 시설과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조직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소방 규제하면 엄청난 규제인데, 소방 조직에 그걸 연구할 연구소도 없고, 담당자가 아마 이리저리 따지면 4~5명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가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지무지하게 규제에 대한 또 불만이 생기죠. 이것이 산업 경쟁력을 취약시키는데,
미국만 해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카운티나 시티마다 법이 달라요. 미국은. 우리는 법은 또 국가에 달랑 하나입니다. 전부 다. 그럼 그러한 중요한 규제권에 대한 법도 하나, 나라도 넓지 않고 공업화되고 도시화되기 때문에 재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얻어맞을 만한 문명적 재난에 봉착해 있고, 갑자기 돈 들인다고 세상 달라질 것도 아니라고 하면 조직력을 바꿔서 전술적인 운영 개념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겨온 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그 운영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저희들이 생각하면 당연한 이런 논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한 데가 없으니까, 또는 뭐 예산이 어떠니까, 전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리고 그 큰일이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은 그때는 아마 아무도 나서서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진도를 빨리 하면은요, 여기 세 번째는 그래서 규제라든가 또는 자원의 활용 기술 역량이라든가 지휘체계 이런 문제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좋아요. 도로가. 휴가철 놀러 갈 때 보면 뭐 사통팔달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원거리에서 상황 파악하고 지휘하는데 아주 유리해요. 이거를 꼭 잘라서 지휘하고 잘라서 운영하고 현장 지휘는 있어야 되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대단히 좋은 나라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직도 현장 지휘관 이름이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좀 사고가 나는데 현장 지휘관 이름이 끝끝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휘 체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라 따로 놀고 지역 따로 놀았는데 해경은 국가직입니다. 분명히. 하물며 만약에 지방이라면 그게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군안한다면 말이 쉬워서 군대도 와야 되고 지역에서도 동원돼야 되고, 그런데 지방직의 지휘관이 군대를 부를 수 있을까? 아마 뭐 열몇 단계 거쳐야지 오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중앙의 소방조직이 소방방재청이 한 100명에 기타기관 앞에서 한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이 소방조직 그리면 300명짜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네. 300명짜리 소방조직을 위해서 신경 쓴다는 게 이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국가직화를 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평상시에도 국가기능의 일환으로 소방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와 같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어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그러나 소방력은 취약한 나라에서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31페이지에 발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감안하자. 남들 하는 거 따라갈 만큼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다른 나라를 들여다보자. 그 30페이지 바로 보면은 일본은 소방본부가 1000개였습니다. 1000개. 부랴부랴 줄여서 500개예요. 뭘 뜻합니까? 모든 나라가 국가직화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서 38명 정도 죽은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어요. 전쟁은 맨날 하고 있으면서 또 불나는 건 보고 깜짝 놀랐는지 깜짝 놀라서 그동안 10년간 이스라엘 국회는 이스라엘 소방을 국가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했으나 지방시장, 도지사들의 반대로 못하다가 버스 사고 난 지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국가직화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찰, 군, 소방 전부 다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으로서 국가직화 논리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바뀌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그에 따르게 어려운 시점에서 조직력과 기술력을 근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출발 원점은 소방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상 좋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마침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이런 말씀을 고향에 가셔서 골고루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